뉴욕 증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 나흘 만의 조정이죠. 그러네요. 네, 예. 다우지수 0.14% 내렸고요. S&P 500 지수 0.28, 그리고 나스닥 지수 0.18% 내렸습니다. 조정이라고 말하기가 좀 맞아요. 이건 그렇죠. 그냥 보합. 예. 이제 숨고르기. 숨고르기이고 사실 그동안 올랐던 상승폭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렸느니 조정이니 여기서 그렇죠. 의미를 찾는 거는 좀 거시기해요. 그죠? 올라가느라고 워낙 숨이 가빴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잠깐 그래서 조정이 나오려고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 1%대는 나왔어야 맞습니다. 될 맞습니다. 텐데 이 정도면 예. 그냥 계속 그냥 그 추세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래도 그냥 굳이 네. 이렇게 조정의 이유를 찾자면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이다라고 예. 했는데 이건 사실 그냥 해야 돼서 한 거지 그렇죠. 의미 예, 없습니다. 예. 쓰기 위한 그냥 표현이고요. 네, 쓰기 예, 위해서 예. 그냥 썼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또 어폐가 있는 게 경제지표 부진이라기보다는 경제지표가 오히려 뭐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맞아요. 좋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사실은 있어요. 제조업체들 전통 제조업체들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제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역대 최장입니다. 12일 연속 지금 주가가 뛰고 있는데 또 뭐 캐터필러 뭐 이런 제조업체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전망에 비해서는 뭐 우려에 괜찮았다? 비해서는 예, 덜 나빴다. 저기 예. 숫자 써놨거든요. 예, 예. 52.8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난달, 그러니까 6월이 53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는 뭐 조금 부진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전망치가 5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잘 나왔다라고. 저랑은 좀 다르네. 저는 할수 있는데. 52.1로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는 이게 조금 다 예, 다르고 예, 예. 52나 맞습니다. 52.1이나 뭐 비슷하니까 근데 예상치를 웃돌았다. 예,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세부 지표들이 사실은 저거에 좀 전문가들은 많이 주목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신규 주문 지수가 지금 48 나오면서 전월보다 1.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50 미치면은 위축인데 예. 그게 더 안 좋아진 예. 뭐 이런 상황이고 재고는 늘었어요. 그리고 물가 지수는 이거 물가 떨어졌는데 화살표 방향을 잘못했네요. 그죠? 물가가 18.5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물가라기보다는 이제 저걸 물가 이제 지수. 이제 번역을 하려면 네. 제품 가격 지수가 맞아요. 예, 제품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면 전반적인 물가를 뭔가 소비자 보는 물가나 거고요. 이런, 제품 가격은 제조업체들한테 저기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니네가 만드는 그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니 못 올리니 못 올리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 지수인데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분위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올릴 만큼 대부분 다 올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는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이란 말은 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그러니까. 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인플레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 이게 지금 화살표가 예. 반대로 되어 있어갖고 헷갈리실 텐데 저는 그래서 뭔가 내려갔는데 지금 저기 올라갔다 표시되네요. 저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규 주문, 그러니까 뭔가 수요는 줄고 재고는 늘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물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저는 시장에서 예. 원하는 대로 조금 예. 나온 것 같,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예. 나온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지수는 그냥 쏘쏘였던 예.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유가가 이제 4.8% 내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유가에도 좀 반영돼서 그래서 그냥 지표는 그냥 약간 경기 예. 둔화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그렇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준비해 왔어요. 지금 네, 이제 네. 숫자는 여기 다 보셨고요. 네, 차트로 이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제목은 제조업 나빴지만 너무 나쁘지 않은. 어제 이거 그래서 어제 이제 봤던 것 같아. bad but not ugly 이렇게 제가 어, 썼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실제 그거 어제 썼던 표현하고 똑같이 나빠졌죠. 이게 차트를 보십시오.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계속.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봉 높이가 가파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 지수 나빴다. 그러나 시장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48을 기록했는데 2000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음. 선언한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직후에 약간 안 좋았다가 굉장히 계속 좋았는데 그 흐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선언되는 그 시점에 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신규 수주 자체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반등했지만 여전히 50 아래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지금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어서 고용 늘리기 좀 버거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실제 이 지수를 발표한 ISM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요 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기업들이 신규로 주문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이걸로 보면 경기 둔화가 오고 있는 거 분명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대답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기 둔화도 분명히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게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경기 둔화는 분명히 오고 있다. 이렇게 ISM은 진단을 했고요. 네네네. 예,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국제 유가는 좀 떨어졌죠, 많이 다시. 떨어졌죠. 예, 떨어졌고 뭐 특히나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중국 제조업 지수가 워낙 안 좋게 안 좋았죠.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는 사실 영향은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양책을 또 쓸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제조업이 저렇게 어려우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 휘발유 가격을 들고 왔어요. 미국 인플레는 국제 유가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더 직격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또 쉐브론 이렇게 실제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석유 시추도 하지만 생산도 하지만 정제 사업도 같이 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간밤에 뉴욕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인 영향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그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한때 5달러 훨씬 넘었다가 지금 4.22달러 갤런당 4.22달러로 내려가 있는 요 차트가 좀 큰 폭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네네네. 보이시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 그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날이에요. 지금 보면 맨 마지막 48이라고 돼 있죠. 네. 예, 48일 연속 지금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미국에서. 근데 역대 가장 높았던 게 2014년, 15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이제 좀 중국 경기가 어려울 때인데 117일 연속 빠진 적도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근데 지금 48일도 굉장히 역대급이라는 거죠. 네네네. 심지어는 2007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39일 연속 빠지는 거에 그쳤는데 지금 48일 연속 빠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은 본격 추세적으로 좀 빠지는 거 빠지는 아니야? 거예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뭐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면은 선배 그다음 차트가 예, 예. 자, 8월 얘기를 맞아요. 좀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7월에 너무 큰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8월 첫날의 기대치가 컸죠. 네, 8월이 예. 그럼 어떻게 될까였는데 사실 8월은 그냥 첫날은 그냥 이렇게 밋밋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내내 이런 흐름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월가에서 많이 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오늘 네, 아침에 네. 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들어가셔서 제 이름 쳐보시면 제가 쓴 기사도 나오는데 네. 월간 수익률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S&P 500 지수인데요. 1950년부터 2021년까지 뭐 무려 지금 71년간 평균 수익률이에요. 근데 회색으로 된 거랑 좀 붉은색으로 된 거 차이는 뭐냐면 지수가 200일선 위일 때 또 아래일 때 수익률이에요. 예. 지금 9월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0일선 아래잖아요. 그 빨간색이 그러다 아래에 보니까 있을 빨간색. 그죠? 오, 수익률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중으로 따질 때 9월 수익률이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은 항상 숨죽인 달이었다. 8월은 보세요. 아예 봉이 보이지가 않죠. 아래 위로. 근데 보니까 예. 7월에는 원래 좋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딱 흐름이 비슷한 거야. 저 맞습니다. 통계치에 예, 예,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상승률 자체가 뭐 그 이번은 또 이례적으로 높았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는 지금 평균으로 보면 월간 평균 수익률이 한 2%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예, 이번 7월은 장난이 정도. 아니었고요. 예, 예.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7월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8월, 9월이 예년처럼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보는 쪽도 사실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기사들을 제가 쓴 기사를 네네네. 좀 그
보면서 네,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기사창 열고 이정훈 기자 찾아가지고 그렇죠. 맨 예. 위에 올라온 기사 제가 보시면 쓴 될것 기사인데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심은 이르다. 음. 월가의 경고. 8, 9월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실 이거 예. 기다려요. 매물 예, 쏟아질 그렇죠. 때. 예. 근데 다만 네. 좀 재밌는 통계가 또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7월에 S&P 지수가 5% 이상 올랐을 때 8, 9월에는 수익률이 어땠는지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7월에 5% 이상 이번에는 이번이에요, 5%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8월에는 평균적으로 2% 올랐대요. 그리고 8월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날 확률은 59%. 또 9월에는 평균 0.7% 올랐고요. 9월에 플러스가 날 확률은 55%. 특히 이제 올해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만 또 봤대요. 그랬더니 중간 선거가 있는 해 7월에 S&P 지수가 5% 이상 올랐을 때 8월에는 77%나 올랐대요. 상승 확률이 있고요. 수익률은 1%. 또 9월에는 69% 확률로 평균 수익률이 1.3이었다. 그래서 특히 7월에 5% 이상 S&P 지수가 올랐을 때 8, 9월은 늘 올랐다라는 올랐다. 거고요. 특히 중간 선거가 있을 때는 더 올랐다.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안 좋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이 경고한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가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볼 때 지수가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펀드 스트레이트라고요. 이 월가의 이제 유명한 투자 업체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마크 뉴턴이라고 기술적 분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둘째 주까지, 그러니까 8월 들어서 첫 주, 둘째 주, 2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고요. 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도 여기는 더 그랬어요. 8월에는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9월에 더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 저점인 3,637선이 이제 6월 저점인데요. 그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의 어떤 예. 펀더멘털을 반영한 맞습니다. 게 아니고. 예. 네. 또 다른 투자은행 BTIG도요. 이렇게 전망했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는 더 심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연 저점을 갱신할 거야. 그래서 최저 3,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 통계치로 볼 때는 9월은 좋지 않았고, 그래서 8월은 항상 좀 조심조심하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방처럼 7월에 랠리를 보였을 때는 8, 9월은 괜찮았다.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올해 8, 9월은 좀 그 셀오프 대규모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좀 조심하셔라.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근데- 보는 분은 그냥 그 어쩌라고 네. 이럴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톤은 그래요. 지금 네. 여기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BTIG도 그렇고 뭐 이 회사들은 그래서 주식 지금 팔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에 저가로 사라는 겁니다. 지금 사기보다는. 그치. 지금 7월에 미친 듯이 올랐는데 지금 사지 마. 8, 9월에 살 구간이 나와. 그게 오펜하이머는 3,637선을 깨고 내려가는 연저점 구간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BTIG는 3,500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마음 놓고 사. 연말까지 나 랠리 같아도 갈 맘 거야. 놓고 살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대출 미리 좀 저 통장 그래서 뚫어놓으세요. 사실은 저도 뭔가 지난번 6월에 저점 찍었을 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다가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전 여기가 바닥일 예, 거라는 예. 어떤 확신이 좀 그렇죠. 있었어요. 예. 하반기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정말 진짜 빚을 내서라도 내가 미국 주식을 사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반등이 너무 세게 잘하셨어요. 뭐 여기서 네.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를 네. 말씀드린 거지만 네. 투자는 항상 여윳돈으로 그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아니, 나는 빚내서 그래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정말 뭔가 한번 꼬꾸라지면 나는 예. 빚내서 살 거야 진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말 그대로 빚을 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맞아, 거죠. 영끌. 예, 맞습니다. 네, 영끌. 우리 유튜브라서 그 맞습니다. 속내를 드러내도 예,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죠. 중화시키지 않으셔도. 근데 결국은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자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러니까. 7월에 못 샀다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물타기를 싸겠네요. 선배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예. 테슬라 주주로서 아, 테슬라 예. 요즘 잘 나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예. 여유도 좀 생기시고. 900슬라 안착을 못해서 여기도 살짝 어제 지금, 920, 930까지 올랐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를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예. 사실 저희가 이때는 실적 나온 애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이렇게 주목할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그러게요. 없어서 예, 예. 근데 이제 특징주가 좀 나왔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예, 예. 일단 보잉 준비했습니다. 보잉이 어제 이제 와, 6% 예. 급등으로 이 무거운 마감을 종목이, 했어요. 예, 네, 예. 맞아요. 이거 무거운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연방항공청에서 787 드림라이너 인도를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왜 얘네 뭐 수주 사고, 대규모 수주 네, 예 그렇죠. 대규모 수주도 있었는데 뭐 사고 때문에 이게 약간 막혔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또 파업 이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미주리주에 3개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로자들이 아마 임단협 관련해서 뭔가 예. 불만이 있어서 뭐 퇴직연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파업을 1일부터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마 새로운 안을 제시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 새로운 또 투표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호재로 맞물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사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홍콩 이중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우리는 이제는 이중으로 상장해서 뭔가 더 안전망이 있나 봐 했는데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 아마도 뉴욕 증시에서는 약간 상폐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었고 또 그렇게 SEC가 지금 이제 그 맞아요. 예비 퇴출 명단에 맞아요. 올렸죠. 감사 예. 요건을 또 미충족을 예. 해가지고 얘네가 상장 폐지 감시 대상에 등극이 되니까 얘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SEC가 사실은 퇴출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못 본다. 재무제표나 감사 요건을 맞추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이죠. 실제 그래서 그 SEC가 지금 뉴욕 증시 퇴출시키겠다,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예비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중국 기업만 190개가 돼요. 네. 190개를 그래? 다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는 그 눈높이가 안 맞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애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재무제표나 회계 기준을 그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195개를 퇴출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 이게 SEC도 크게 뭐 그럴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퇴출 후보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약간 그 경고성을 정보를 주면서 해당 기업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알리바바에서는 예. 우리는 상장 유지되도록 예. 노력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좀 마음이 그렇죠. 좀 그래서 투자 심리가 본격 개선이 반등보다는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는 그래. 데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유 참. 네. 알리바바 예.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시어스입니다. 예. 얘는 이제 뭐 에너지 음료, 건강 음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유 폭등했네요. 11%나 급등을 했는데 예. 펩시가 5.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한 8.5% 소유를 하게 되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얘네가 셀시어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1분기에만 217%의 매출 성장을 좀 보이기도 했고 와, 예.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얘가 4위 자리를 또 꿰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 음료 부문에서는 또 이렇게 에너지 음료, 건강 음료 부분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는데 펩시 입장에서는 이쪽을 또 좀 강화해야 하는 에너지 음료가 미션이 없죠. 있어요. 펩시는 에너지 음료를 예전에 인수를 해서 있기는 한데 예. 매우 비중이 좀 작고 그래요? 비중이 작고 그리고 이 펩시가 탄산음료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외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음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예. 또 집중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이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력이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셀시어스는 그 소식에 11.1% 이렇게 되면은 얘네도 이런 매출망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펩시콜라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1.14% 상승을 좀 했습니다. 윈윈하는 뭐 딜이네요. 네, 그래서 예. 시장에서도 이 두 개를 다 반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회사나 투자를 받는 회사나 예. 다 올랐다는 건 시장에서 다 긍정적으로. 그렇죠. 예. 좀,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펩시가 이 기업 말고 한 번 더 어디를 또 한번 이렇게 제휴를 했다가 그게 좀 안 좋게 끝이 나면서 그때 그러면 아마 셀시어스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간 것 같습니다.